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두 크리에이트를 프론트를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서버를 한번 켜고 한번 봐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서버를 아까 한번 켜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은 우리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서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서 VS 코드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상 환경 venv 스크립트에 activate 하고요. 그 다음에 python manage.py run server 먼저 서버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 가보면 아마 루트로 갔을 땐 헬로 월드 아직 나오고 여기 뒤에다가 투두의 크리에이트 여기에 뷰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오도록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살짝 틀린 부분이 있었죠. 네, 호이스팅에 대한 설명은 맞았는데 파일을 로드하는 순서가 잘못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보면은 우리가 head.html에다가 여기서 그 동작하지 않았던 원인이 이 파일을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axios instance.js에서 getCooki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axios instance.js에서 이 getCooki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더에 선언할 때는 getCookie가 위로 선언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호이스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호이스팅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수행이 되니까 파일을 로드하는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콘솔로 찍어봤을 때 이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네,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엑시오스 인스턴스가 지금 정의가 안 됐네요. 엑시오스 인스턴스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눌러보면 네, 이제는 지금 뭔가 됐습니다. 제가 이 파일 순서를 바꾼 다음에 새로 고침 안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하니까 동작하지 않았던 함수가 이제 동작을 하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create.html에서 네, 버튼이 클릭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axios 인스턴스로 포스트 메소드를 쏜다. 근데 이때는 네임을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가진 데이터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한번 어드민에 가서 봐보겠습니다. 어드민에 가서 어드민 로그인 해준 다음에 투두에 갔을 때 테스트 투두 인 엑시오스 해가지고 방금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됐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잘 생성이 되는지 임의적으로 값을 넣어본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값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순수 바닐라 JS로 하면은 물론 좋지만 그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도 좀 써보려고 하거든요. jQuery를 가서 이것도 CDN식으로 임포트를 해올 수가 있어요. jQuery 지금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앞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러 이런 걸 붙여가지고 달러 클릭됐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jQuery를 다운로드는 아니고
jQuery CDN. 오, 네, jQuery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봐보면 네, jQuery 코드가 잘 들어있고, 제가 온라인 강의에다가 jQuery CDN 이런 식으로 요거를 헤드에다가 jQuery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엑시오스는 지난번에 했었고, jQuery 해서 jQuery 스크립트의 소스는 아까 복사했던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엑시오스처럼 넣어주면 되고, 한번 jQuery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작성했던 거를 주석을 좀 처리를 하고요. 이거 대신 jQuery를 써보고 싶은데 이게 아니죠. 달러 해서 to do create가 만약에 클릭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엑시오스를 쏴버리니까 잠시 엑시오스 말고 얼럿을 하나 넣어볼까요? 얼럿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코드보다 조금 좀 짧아졌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얼럿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클릭이 됐을 때 jQuery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셀 고침 한번 하고 클릭을 하면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네, jQuery가 잘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jQuery 문법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값들을 위에 있는 input에서 값을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ame부터 값을 얻어오려고 하면 네, 이것도 jQuery의 구문인데요. 이게 샵을 하면, 샵을 앞에다가 쓰게 되면 여기서 id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에 input 태그에 있는 이 id가 name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달러 샵 name 해서 점 value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름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name에다가 이름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이름으로 투두를 생성해 주겠죠. 눌러보면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나오네요. 이거 세로 고침 안 했죠. 그래서 세로 고침 한번 하면 다시 이름 테스트입니다를 넣고 생성 딱 하면은 데이터가 생성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드민에서 세로 고침 했을 때 이름 테스트입니다가 잘 생성이 됐어요. 근데 얘는 이름만 지금 넘기고 있고 나머지는 안 넘기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값을 한번 받아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description도 이렇게 id로 description 하고 점 뒤에 벨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값을 얻어올 수 있고요. 얘는 텍스트 에어리아죠. 얘랑 살짝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텍스트 인풋이고 텍스트 에어리아는 좀 긴 글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트는 불린이죠. 그리고 이거를 라디오 버튼이라고 체크박스라고 하는데 이 값을 받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complete 샵 complete 점 제가 이 값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한번 콘솔로 찍어보죠. 이래가지고 세로 고침 한번 하고 이번 체크해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네, 여기가 on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값을 보내줄 때 true, false 이렇게 불린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on이라고 값이 찍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변환한 작업이 있는데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크박스 으로 on이 리턴 되는데 이것을 불린으로 변형하는 JS 코드 알려줘.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만약에 이게 on이 같냐 안 같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네요. 이렇게 on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체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는 on 이렇게 하면 불린으로 값이 들어갈 거예요. 한번 여기다가 on 테스팅을 해보면 세로 고침하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번에 넘겨보면 생성, 네, 이번엔 true로 잘 나오고 제가 전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체크를 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전다운을 보면은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 값이니까 값을 그냥 받아오면 될 것 같고요. 날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exp는 경험치는 샵 exp 하고 그냥 값을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제 완료됐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값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컴플리트 버튼을 누르면 백에서 그 시간을 자동으로 넣어주게끔 코딩을 할게요. 그래서 날짜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버려요. 이렇게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데이터로 해서 생성이 됐다. 잘 생성이 됐으면 이동하는 페이지를 여기를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윈도우 location ref href 해가지고 여기에 to도의 리스트로 이동을 시켜라.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라.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에러 메시지를 리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ert 에러인데 에러의 response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얼럿으로 나올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에러 날 소요가 거의 없긴 한데 이름을 안 넣었을 때 에러가 났나요?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세로 고침해서 써보면 에러가 나긴 났는데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로
리스폰스의 데이터에 얘기가 이런 식으로 찍혔네요. 데이터를 찍었더니 여기도 에러가 있고 여기도 에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에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간단하게 투두를 생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jQuery로 바꾸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성공했을 때는 투두의 리스트로 이동하고 실패했을 때는 얼럿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리스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리스트 조회하는 거, 이거를 페이지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두 가지로 가능해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쉬운 방법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커밋을 미루고 있어서 잠시만요. 여기까지를 제가 여기다가 올리고 나서 커밋을 한번 할게요. create 여기를 도구 create .html 리뉴얼 여기다가 create html을 리뉴얼을 했어요.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reate는 일단 됐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커밋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핏 해서 to create to create 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to create API 연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jQuery CDN add jQuery CDN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간단히 적어볼게요. 그래서 터미널 창에서 터미널을 하나 띄워가지고 git add 한 거죠. 그러면 스테이징 상태가 되고, 여기 상태에서 커밋 메시지 이렇게 커밋 누르면 커밋이 찍혔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고 커밋을 하나 찍었고요. 푸시까지 푸시. 이제 그 다음에 리스트로 넘어갈게요. 리스트. 그래서 뷰부터 만들게요. 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클래스 to 리스트 뷰입니다.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고, get으로 접근했을 때 셀프의 리퀘스트, 사실은 여기 가져다 써도 되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클래스 이름만 다르고요. 여기다가 list.html을 리턴하겠다. 그리고 이 뷰를 라우팅에다가 이미 여기 함수형으로 작성된 게 있긴 한데, 얘를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클래스 베이스드 뷰로 as 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투두에
리스트까지 가면 투두 리스트 뷰를 보여줄 건데, 이때 리스트 투두스는 todo.objects.all 이렇게 하면 전체 투두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투두스의 투두스 얘를 키로 이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jQuery를 쓰면 이 부분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예시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투두스를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템플릿에 투두에서 list.html을 만듭니다. 네, list.html.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내용만 바깥 끼운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만 바깥 끼우기 위해서는 extends 구문을 쓴다고 했어요. extends base.html을 확장해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블록 컨텐츠 엔드 블록, 이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 내용을 채우면 base.html에서 여기 이 가운데 내용을 바꿔서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h1만 한번 해가지고 to-do list 이런 식으로 h1만 해서 한번 봐볼게요. 뷰를 이렇게 작업하고 조회를 해서 여기 컨텍스트에 넘겨주면서 여기다가 여기가 저장이 안 됐네요. 저장.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투두 리스트 뷰를 연결을 시켰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에서 결과물을 봐보면요, 이제 투두를 생성을 하나 해보면, 우리가 생성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리스트로 가라고 해놨죠. 그래서 투두 생성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0 생성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서 투두 리스트 뷰로 잘 이동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나중에 개발을 할 때에도 본인이 작업하기 쉬운 대로 작업을 하긴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장고에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보내주면 HTML에서 걔를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두 이제 포문을 돌 수가 있는데, 투두는 투두스, 우리가 이 투두스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되고, 투두스를 포문을 돌아서 엔드, 일단은 포문을 열었으면은 엔드 포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닫아주고요. 여기서 이제 투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두에 대한 정보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p 태그로 이렇게 투두에 타이틀 만약에 이게 이제 div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 div가 여러 개가 생기겠죠. div 이런 식으로 해서
div에 가두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얘는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이 to do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다음에 뭐가 있죠? 아, complete 했는지 안 했는지 complete 그 다음에 complete 언제 완료가 됐는지랑 디스크립션 말고 여기가 exp 이런 식으로 값이 5개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구분이 안 되니까 br 이렇게 줄을 하나씩 그어주자. br을 해서 여기 포문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포문 안에 여기를 이제 좀 이따 GPT한테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오 이렇게 하니까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오, 상세 설명입니다. 아마 타이틀이 아니라 네임인가 봐요. 아, 네임이네요. 네임인데 제가 여기를 타이틀로 쓰니까 값이 안 나왔어요. 네임으로 바꾸면 새로 고침하면 오,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페이지네이션은 안 했고 전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좀 GPT한테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져다가 놓고 to-do 리스트 페이지를 예쁘게 수정해줘. 그래서 요청하면 CSS 코드랑 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네요. 한번 그대로 갖다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부분 지금 얘는 base.html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것도 좀 이따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짠. 그 다음에 CSS를 스태틱의 CSS 여기다가 CSS 부분을 복사를 해옵니다. 근데 컨테이너 이 부분이 살짝 겹치네요. 그러면은 이름을 to-do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list.html 여기서 to do 컨테이너로 바꿔서 한번 테스팅을 봐보면 오, 훨씬 그럴듯해요. 훨씬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장고의 포문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HTML 리스트에 이제 2번으로 가고 같은 내용을 구현을 할 건데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스크립트 바로 엑시오스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로드되는 순간에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네, 도큐먼트 레디, 이게 페이지가 불러와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펑션,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인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도 간단하니까요. 이 정도도 간단해요. 엑시오스 인스턴스가 get을 해서 온다. 우리가 근데 API URL에 가보면 우리가 많이 만들긴 했지만 투두의 리스트 API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에 투두의 리스트로 요청을 하면 get 요청을 해서 만약에 then 성공을 하면 일단 한번 조회를 해와 보겠습니다. 조회 함수를 해서 콘솔로 response.data를 찍어보자.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캐치 펑션의 에러를 리턴을 해보자. 콘솔로 찍어보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뷰를 to.html2를 리턴을 하는데 리턴할 때 이 to를 안 줘보겠습니다. 주지 말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딱 하면 여기에 값은 안 들어갔지만 데이터는 잘 조회가 돼서 지금 113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포문을 돌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거를 이제 좀 해볼 건데요. list 2.html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포문을 돌아줘야 되고 그때마다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을 저는 일단 잠고 포문 없애고 이 투두 컨테이너 안에다가 반복문을 돌아요. 그쵸? 일단 이 구조가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포문을 돈다. 그리고 이 response.data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아서 그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 이 넣어줄 때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장고의 구문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아니죠? 네임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백틱이라고 하죠. 백틱을 쓰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 백틱으로 하고 이 안에다가 달러 이렇게 쓰면은 파이썬의 그 f스트링처럼 변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넣어주고 얘는 아닙니다. 이 to-do 컨테이너 안에다가 어펜드를 한다. 엘리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순식간에 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고 해당하는 투두의 번째를 각각의 데이터에 넣어서 어펜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오, 아까랑 살짝 다르지만 이렇게 아마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뺐는데 안으로 넣어보면 이 상태로 한번 돌려보면 네,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작업물은 똑같은데 코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고 구문을 쓰는 부분은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쉽지만 그 이 두 번째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했을 장점이 비동기 처리가 된다. 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딱 예시가 괜찮은 사이트가 진행 중인 사이트가 없네요. 잠시만요. 이걸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테리어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들어온 누르는 순간 새로 고침돼서 깜빡이고 다이어트 누르는 순간 새로 고침돼서 깜빡이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장고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리로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고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계속 깜빡거리는 페이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훨씬 더 속도면이나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경험면에서 훨씬 낫죠. 깜빡임이 없고 데이터만 불러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엑시오스로 작업이 된 건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로 이 안의 내용을 바꿔라.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코드로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에 다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일단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비워낸 다음에 이 포문으로 새롭게 줘야 된 데이터를 넣어주면 비동기식으로 어떻게 좀 비동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 깜빡거리지 않는 페이지 새로 고침이 안 되는 페이지들에 대해서 서비스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페이지가 깜빡거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어차피 여기는 무조건 깜빡여야 된다. 그러면 굳이 거기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 안 해서 쉽게 그냥 빠르게 개발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깜빡거리지 않는 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여기서 한번 녹화를 종료하고요.